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월요일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혜선입니다. 개장 초 1700선 진입을 노렸던 코스피가 상승폭을 줄여서 현재 1680선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연중 최고 돌파와 우리나라의 대규모 원전 수주 등 안팎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강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코스피는 장 초반에 1695까지 오르며 기대를 모았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에 눌려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1000억 원대 순매도를 보이면서 꾸준히 매물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3.4포인트 상승하는 1685.7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72포인트 하락한 509.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이 1281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1060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닷새 만에 매수에 나섰는데요. 홀로 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45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와 같이 개인이 홀로 사고 있습니다. 446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억 원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42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5계약가량 팔고 있고요. 개인은 1438계약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현재 1533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이 순 매도 규모는 아직까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지만요. 배당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많이 소폭 오릅니다. 0.25%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형주, 소형주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중형주는 0.39% 밀리고요. 소형주는 0.29% 조정받습니다. 오르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년 만에 최대 원전 수주 소식에 기계가 8.38% 강세입니다. 전기가스업도 4.96% 오르고요. 건설업도 3.64% 올라갑니다. 서비스업은 0.33%, 섬유부는 0.35%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은요. 보험업종이 1.62% 내려가고요. 의약품이 1.47% 밀립니다. 종이목재도 1.4%가량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정보도 1.38% 밀리고요. 증권업도 0.98%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하락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현재는 혼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65% 내려갑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일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17%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국전력 6.41% 급등합니다. 이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이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수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증시에 원자력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한 한국전력이 올 들어 최대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수도 0.9% 오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조정받습니다. 2.2% 내려가고요. SK텔레콤이 0.28% 수폭 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4.55% 오릅니다. 역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의류금융도 1.3%대 상승하고요. SK에너지도 3.12% 오릅니다. 롯데쇼핑이 2.65%, 7% 조정받고 있고요. 이 NHN도 3.5%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입니다. 원전 수주의 최대 수주로 꼽히고 있죠. 현재 최대 상한폭까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도 6.55% 올라가고요. 이 현대건설도 8.38%로 이 원전 수주의 최대 수혜주들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0.49%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1.3% 조정받고요. 셀트리온이 2.6% 내려갑니다. SK브로드밴드도 1.4%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태웅이 2.28%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원자력 관련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웅, 태광 3.4% 이 원자력 발전소들, 수혜주들 모두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6.74%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주가 11%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이 성장 기대감으로 52주 신고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4일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섬식품도 0.45% 오르고 있는 가운데 코미팜에 5.4% 밀리고 있습니다. 동국 SNC도 2.2% 올라가고요. 포스데이터는 반면 2.3% 내려가고 있습니다. KDC도 1.2%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휴맥스도 2.8% 오릅니다. 위메이드가 오늘 5%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산과 파라다이스, 인터파크 모두 강보학권의 소폭 오름세 보여줍니다. KH바텍이 2.3% 밀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509.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증시가 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정 컨소시엄이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는 대규모 호재에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전주말 미증시에서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지며 소폭 상승하였지만 우리 증시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해진 원전 수주에 대한 강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두산,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원자력 발전 기기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로 발전, 담수 설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UAE에 원전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며 한전 기술은 원전 설계의 핵심 부분인 발전소 종합 설계와 원자로 개통 설계 기술을 모두 갖고 있는 세계 유일의 발전소 설계 회사입니다. 이번 원전의 설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전 KPS는 한전의 독점적 원전 운영 능력 보유로 국내 점유율 81%를 차지하는 업체로 이번 원전의 유지 보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울진 5, 6호기를 완성하며 원전 건설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 시공을 맡게 되었고 맡게 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건설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동 중인 원전 20개 중 60%에 해당하는 12기의 시공을 맡았었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가업 경수로와 가업 중수로의 건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컨소시엄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송배전망 구축 과정에서 LS산전, 대한전선, 일진전기, LS 등이 동반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KIC, 보성파워텍, 모건코리아, BHI, TSM텍 등 코스닥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변성원 과장님.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 수혜주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원전 관련주가 대형 테마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여력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수혜주들 꼽아주시죠. 예, 오늘 상황에서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등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은 좀 무리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들의 상한가 안착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현재적으로 추가 상승은 지속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중간 일시적인 차익 매도 후 눌림목 시 다시 한번 재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LS와 LS전선 등 지금 알려지지 않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수 전략을 짜시는 게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기관이 1,073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건지요? 예, 오늘은 배당을 위한 마지막 영업일입니다. 따라서 장 막판 외인 및 기관들의 매수세 유입이 기대되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도하는 모습이지만 장 막판 매수 세력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 효과와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기대 등으로 수급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급등 중인 원전 관련 수혜주들은 급등에 따른 휴유증으로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1700포인트 선까지 반등에 나선다면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일단 매도 후 배당락이 실시된 후에 재매수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네, 연말을 맞아서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오후장 투자 전략과 함께 세워주시죠. 예, 현재 상황으로는 배당주에 대한 그런 배당에 대한 기대는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배당을 그동안 많이 주었던 은행주들의 경우도 바젤2의 협약에 의한 그런 부담감으로 현금 배당을 많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배당주인 KT&D, S-오일 등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변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변성환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1.0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상해 종합지수 1.8% 오르고 있고요. 항생지수도 0.96% 올라갑니다. 홍콩 H지수도 1.36%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만지수도 0.98% 올라갑니다. 베트남 지수만이 조금 조정받습니다. 0.3% 밀리고 있고요. 싱가포르 지수 0.53% 오릅니다. 오늘 호주 지수는 휴장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며칠 남지 않은 2009년 아주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증권시장 규모가 일본 증시를 앞질렀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3,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1.8% 상승한 3,197.58포인트 장 움직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업종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0년도 중국 본토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대출 부분에 대한 긴축 강화가 예상이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당국에서는 융자 감독을 강화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런 융자 부분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계속적인 2009년도 융자를 확대를 통한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대해 왔다고 하면 2010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축소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2009년도 중앙기업의 세전이익이 7,500억 위안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세전이익이 7,5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은 1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업들의 실적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고퍼에 대한 우려감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을 받으면서 3,200선의 혼조 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3,200선을 돌파하기는 단기간에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3,200선 내외의 혼조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계속적인 행보 장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010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2010년 중국 시장, 이 상무부는 4대 조치를 통해서 소비를 늘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4대 조치에 대해 자세한 사항 전해주시죠. 예, 지금 2010년도 중국 상무부는 4대 조치를 통해서 소비를 계속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2009년도 소비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것들로 인한 중국 경제 내수 경기 회복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2010년도 지금 하고 있는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전제품에 대한 농촌 보급 정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2010년 말까지 계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도시주민에 대한 소비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인 소매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중고 차량에 대한 거래 시장의 개선과 함께 소매 유통기업의 서비스 수준 또한 향상시킬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용 소비를 확대시킬 것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난을 해결하면서 신용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온라인 쇼핑을 규범화해서 온라인으로 통한 매매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러한 4대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내수 부양책을 통해 중국 경제 GDP 성장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던 만큼 이런 내수 관련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증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양호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산업 생산이 6개월 내 최대폭 증가했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 투자 심리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분위기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일본 니케이 지수 1600선을 돌파하면서 오전장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05% 상승한 1604.9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4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2주 최고치인 1760선을 돌파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실업률은 4개월 만에 악화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자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실업률이 4개월 만에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점차 개선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 시작 전 발표가 있었던 11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6%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수출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금융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엔화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이러한 모습을 받으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600선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1600선의 눌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살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안전성을 꼽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의 모하메드 알 함바디 CEO는 한국을 사업자로 선정한 건 한전 컨소시엄이 보여준 세계적 수준의 안전성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함바디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업은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산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바디는 특히 한전 컨소시엄이 안전성 면에서 경쟁업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30년간 성공적인 원전 운영으로 얻은 지식을 향후 아랍에미리트에 전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자력 기술 양성을 위해 한국대학의 현지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징수한 100억 원가량의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KB,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 등 7개 주요 카드사는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약 64억 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며 초과이자를 받게 된 것은 4월 대부업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당국이 관련 지침을 정비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별 중복 고객을 고려해도 이자를 돌려받는 고객은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상환 금액은 적게는 수백 원에서 많게는 수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대부업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취급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단기간에 대출금은 상환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연속 110을 웃돌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는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12월 소비자 동향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과 같은 113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의미이며 100을 밑돌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경기 판단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으로 4포인트 떨어졌으며 향후 경기 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118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5년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한반도 최대 도시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서울 인구가 내년에 1,003만 9천 명에서 2020년 989만 6천 명으로 1,000만 명 선이 무너진 뒤 2025년에는 969만 6천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025년 남북한 주요 도시 중 평양은 363만 명으로 부산이 304만 8천 명을 제치고 한국의 제2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하는 1684.24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6포인트 하락하는 509.5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1,283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1,100억 원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2,509억 원가량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한전 컨소시엄이 400억 달러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는 대규모 호재의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원전 수주가 호재인 것은 맞지만 최근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부담과 또 내달 발표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등이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오후장 투자 전략도 신중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우경제브리핑의 양희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